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로우탈러입니다. 네, 오늘은 그 2024년 시즌부터 KBO 경기 진행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BS라는 오토매티컬 볼 스트라이크 그 시스템. 그 브레이크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브레이크도 있어요. 네, 근데 ABS라고 불러요. 여기도 다 약자가 다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 눈길에 미끄러지는 맞아요. ABS. 네네. 그 트럭에 달려 있는 ABS. 네. 그냥 일반 차에도 있습니다. 요즘엔 다 달려 있던 것 같죠. 네. 어쨌든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로봇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심판이 했었는데 인간 심판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저쪽 뒤쪽 외야 쪽과 1루 쪽, 3루 쪽 카메라 3대 설치해가지고 공의 궤적을 판단해가지고 자동으로 로봇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KBO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메인 심판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홈에서의 아웃세이브 판정. 그게 메인 이제 심판이 없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는 주심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죠. 주심의 가장 큰 권리가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로봇이 하게 되었으니까 그 수신기가 있다고 해요. 그 기계 공이 던지자마자 기계가 판단을 해서 그 리시버 수신기로 들려주면은 심판은 그거에 따라서 콜만 합니다.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이게 상당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서도 도입 추진을 하다가 마이너리그에서만 시범 운영을 하고 결국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메이저리그는 도입을 못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퓨처스 리그 그러니까 2군 리그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1년 만에 지금 바로 본 1군 리그에서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인데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또 걱정했던 부분은 그 로봇이 그걸 판정하면서 심판한테 그 송신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제가 직접 가서도 봤고 직관하면서 시범 경기 직관하면서도 봤고 집에서 TV로도 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 라고 일단 총평을 내리고 싶고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니까 KBO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거의 전혀 없는 수준이고요. 네. 볼 스트라이크 판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의 요소가 빠지고 오로지 기계가 판정을 하게 되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납득을 잘해요. 조금 지금 봐서는 이게 스트라이크야? 혹은 이게 볼이야? 라는 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납득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시청자들도 납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그 크고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이 판정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모든 구단의 선수와 팬들이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을 거고 네. 정작 원래 자기 팀이 피해를 봤을 때만 기억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사실 심판도 피해자예요. 맞아요. 심판도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봐도 욕해요. 맞아.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좌우 스트라이크 존은 홈플레이트에서 2cm까지 스트라이크로 봐줍니다. 걸치면은 네. 2cm. 네. 그럼 상하 스트라이크 존은 어디에 걸쳐야 돼요? 홈플레이트 바깥쪽 2cm. 그러니까 공이 조금이라도 걸치면 돼요. 공이 1mm라도 그렇죠. 1mm라도 걸치면 돼요.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상하단은 이게 선수의 신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위아래 스트라이크 존은. 네. 위쪽은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맞아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벨트부터 무릎까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했다면 네. 이제는 그 어쨌든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니까 네. 모든 선수들의 신장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위쪽 스트라이크 존은 신장의 56%, 그 하단은 2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수에 따라서 조금 존이 달라지겠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키 큰 선수는 좀 더 존이 넓은 게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그렇죠. 가동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죠. 키 작은 선수들은 좁아지는 게 당연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아 버리니까 그 위쪽 스트라이크 존, 높은 공들, 네. 이것이 스트라이크로 잡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이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네. 높은 공은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공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네. 높은 공이 높아지면은 장타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투수의 그 피칭 뭐라고 할까요? 투수의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구위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의 위력으로 이런 타자들을 누를 수 있는 게 훨씬 높아지면서 이 하이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광속구 투수들이 굉장히 그 위쪽 스트라이크 존을 잘 활용하는 게 많이 보였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쪽 스트라이크 존을 잘 안 잡아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기계가 명확하게 판정을 해준다. 이거는 좀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단 스트라이크 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팬들 사이에서 이 ABS 시스템에 네.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이제 판정으로 화낼 일이 줄었다.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화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의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이 스트라이크예요? 이거 볼이에요?라고 하는 잠깐이라고 뭐 시간을 보내고 더가웃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렇죠. 심판이 나도 몰라. 그렇죠. 얘 귀에서 들리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기 때문에 네.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행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매끄러워졌다.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됐다. 그럼 그 체크할 때 그 가상의 사각형을 보여줍니까? 네, 방송사에서는 다 TV에서는? 보여줍니다. 연동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네. 이 자세한 뭐 존의 내용은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그래도 누군가는 맘만 먹으면은 네. 조작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은 프로 야구가 그거는 이제 셔터를 내려야죠. 그렇게 됐으면. 셔터를 내리지 않고 그냥 이거 안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네.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면 사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봤을 때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잘 보여요. 공이 오히려. 그렇죠. 네. 그 직관을 할 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사실. 네. 근데 이 공이 스트라이크가 될 거다라는 인식으로 봤는데 심판이 볼 판정을 한다던가. 네. 이건 볼인데 누가 봐도 볼인데 네.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할 때 네. 이제 게시판이 불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확실히 없어졌다. 적어도 억장 무너지는 일은 없다. 없다. 그게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억울할 일은 없다. 억울할 일이 없다. 네. 심판에 따라 뭐 없다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네. 상당히 많이 줄었다. 네. 심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야구에 또 그런 용어가 있어요. 흐름상 스트라이크. 무슨 말이냐면은 투수가 3볼을 던지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로. 그러면은 다음 공, 네 번째 공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도 네. 스트라이크로 잡아줘요. 하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 팬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 흐름상 스트라이크.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나왔네요. 흐름상 스트라이크? 사라지나. 네. 아주 괜찮네요. 흐름상 네. 스트라이크 사라지나.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네. 이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다. 물론 이제 그 시범 경기에서 그 ABS 시스템 인식률이 99.9%였다고요. 네. 0.1%는 왜 인식을 못했냐? 이게 말씀드렸듯이 세 대의 카메라로 그 투구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연히 방송사에서 설치한 와이어 카메라가 네. 와이어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투구 순간에 그 한 대 카메라를 가린 거죠. 그럴 때 대처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판 본인이 판정을 하면 돼요. 사실 심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보는 건 똑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판정은 자기 스스로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어쨌든 그게 심판의 역할은 맞으니까. 어쨌든 또 다른 낭만의 시대가 저무네요.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나면 낭만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모르지. 한 5년 지나면 그때는 흐름상 스트라이크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낭만을 찾죠,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야구 팬들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말 많잖아요. 판정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네. 이제 그런 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5년 지나봐요. 다 이 시절 그리워하면서 네. 그때는 사람 맛이 났는데 이제는 모든 걸 기계가 하네. 찾는 사람 나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BS 얘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보내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딴 얘기도 있었어요? 조금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피치 클락도 이번에 시범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거 무산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아직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고 네. 그 주자 없을 땐 18초, 주자 있을 땐 28초.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걸 어겨도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심판이 구두로 경고만 주고 끝내는데 네.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18초가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이 피치 클락의 목적 자체가 사실 경기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경고를 줄 때 심판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한 두세 발자국 오른쪽으로 놔둔 다음에 경고를 주고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와요. 그렇게 또 시간 끌어요? 그렇게 한 10초가 걸려요. 그것만 해도. 네. 이건 도대체 피치 클락이 무슨 의미인가? 볼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심지어 모 감독께서는 이거 무슨 의미냐 나는 이거 타이탄 상황에는 안 지킬 거다 라고 대놓고 막 얘기하는 감독도 있었는데 좀 욕을 많이 드셨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KBO 차원에서 그 경기 시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도 할 거면은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제재는 생기겠죠. 팬들이 욕할 거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보고 아마 저는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왜 시범 운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한국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피치 클락은 있는데 왜 피치컴은 없냐? 이건 무슨 말이냐? 피치컴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무선 송수신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포수가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야 뭐 투수도 보고 야수들도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그런 사인을 손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피치 클락과 도입을 하는 동시에 피치콤도 동시에 도입을 했어요. 네. 이제는 포수가 버튼만 누르면은 리시버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했는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네. 사인을 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특히 주자가 나갔을 때는 그 상대방이 사인을 못 훔치게 하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가짜 사인을 많이 넣어요. 네. 막 그런 장면만 보셨을 거예요. 막 코치들이 막 여기도 짚었다 저기도 짚었다 막 뭐 박수 착착 치고 막 사인 보내는 장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치 클락을 도입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피치콤도 같이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류현진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피치 클락을 경험하고 온 선수니까 피치컴이 없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물론 KBO 차원에서 지금 도입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무선 기기이기 때문에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조금 도입이 지연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시범 운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류현진 선수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네. 피치 클락을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치컴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뭐 본국에서 하면 네. 경주국에서 하면 쫓아가는 것도 은근히 맞죠. 네네. 그래서 뭐 사실 피치 클락의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시범 경기 보면서 굉장히 시간이 짧았어요.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3시간을 넘어가는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크리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는 어쨌든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2시간 반 내의 경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심지어 KT와 하나의 경기 한 번은 11대 11로 끝났거든요. 3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한 4-5시간 걸려야 되는 경기인데 이것도 분명 피치 클락의 긍정적인 요인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바뀌는 거 이건 정말 내용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수비 시프트 제한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좌타자 나오면은 뭐 아예 3루 비워놓고 1, 2루 사이에 3명 이렇게 모여있고 네. 작년에 심심치 않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수비 시프트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2루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 무조건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크기 살짝 확대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의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쨌든 1루와 2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빠르게 뛰는 팀이 유리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명확한 좀 뭐 그런 장점은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네. 그건 원래 발 빠른 선수는 발 빠른 선수고 네네. 느린 선수는 느린 선수라. 그것도 맞아요.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개 바뀌었는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이게 정말 혁신이고 혁명이다. 이렇게 낭만의 시대는 또 저물어 간다. 아닙니다. 이제 정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회수권 알아요? 회수권? 알죠. 낭만의 회수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매번 사다가 10장 사가지고 11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쓰라면 지금 쓸 거예요? 안 쓰죠. 하지만 낭만을 찾습니다, 사람은. 현금도 안 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낭만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흐름상 스트라이크 이제 볼 수 없다. 아쉽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